인간관계의 역설 다툴수록 패배하는 이유,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은 잘못이 있을 때는 반박해야 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는 맞받아쳐야 하며 오해를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우리는 다툼이란 이기기 위한 것이고 말싸움은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침묵은 때로 나약함으로 여겨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말하거나 혹은 말하더라도 그 누구도 선뜻 믿으려 하지 않는 역설이 하나 존재합니다. 당신이 다툴수록 당신은 더욱 패배하게 됩니다. 당신의 논리가 부족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오직 당신이 그 말싸움 속으로 걸어 들어간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규칙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게임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이 누군가와 말싸움을 벌였던 가장 가까운 한 차례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직장 동료와의 대화였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논쟁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소셜미디어 상위 댓글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당신은 단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랐을 뿐이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한층 더 얽혀 들어갑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이며 당신이 논리를 더 가져다 대려 했을수록 그들은 인신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이 논리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과연 무엇이 남습니까? 지독하게 지속되는 긴 피로감, 무거운 기분,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말싸움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되뇌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후로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나빠지고 업무는 지장을 받으며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은 단지 자신이 옳다는 사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거대한 에너지를 소모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논쟁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떻게 해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왜 당신은 말싸움이 끝난 후 언제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굳이 이기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삶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올바른 게임의 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일찍이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말싸움을 끝마친 후 하루 종일 피로하고 심지어 내뱉은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하느라 잠을 설치며 논리에서는 이겼으나 마음속은 여전히 무언가 진정으로 평온하지 않은 듯 불편하고 답답했던 순간 말입니다. 혹은 해명하려 더 노력할수록 타인은 한층 더 오해하고 심지어 돌아서서 당신에게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를 경험해 보았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직 충분히 말하지 못했거나 올바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전혀 그릇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논리로서 운행되지 않는 게임 속에서 혼자 논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흑백과 공정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흑백을 명확히 밝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피로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패배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그릇된 층위의 마당 속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논리로서 이길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저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다툴 때 당신은 자신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스스로를 남김없이 소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우 깊이 심사숙고해 볼 만한 명언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말싸움들은 승패 자체가 도리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패배는 타인에게 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만의 평정심에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석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땅히 인생의 한층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할 자신만의 귀중한 에너지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말싸움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뛰어들지 말아야 마땅할 다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미한 말싸움 속으로 자주 끌려 들어가 본 적이 있거나 단지 몇 마디의 말이 오고 간 것 때문에 자신만의 기운이 남김없이 고갈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혹은 당신에게 끊임없는 해명과 방어만을 방지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면 도리어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조만간 듣게 될 대목은 어떻게 해야 말을 한층 더 잘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굳이 말을 내뱉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위치와 기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거대한 힘의 실체가 됩니다. 늪과 같은 환경을 직시하라 당신이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헛기침. 당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두운 환경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마주한 대상을 하나의 적수이자 마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가려내야 할 상대로 생각합니다. Enaging Tukti KHMA2 Fiverr. 나쁜 부류의 인간들은 결코 진실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의 탁하고 흐려진 흙탕물 웅덩이처럼 운행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흙탕물 웅덩이를 한층 더 휘젓는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그 물을 맑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해명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도리어 붙잡고 늘어질 소중한 빌미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에게는 사태를 한층 더 멀리 끌고 가 도발할 명분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모든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당신을 논리로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논리라는 가치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들만의 늪과 같은 환경 속으로 당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묘한 말들을 던져 자극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 도리어 오해를 사방에 심어둡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자신들과 똑같은 층위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애씁니다. 감정이 이성을 완벽히 압도해버리는 곳 언어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쳐서 상처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바로 그 바닥 말입니다. 당신 아이 여전히 바깥의 경계선 밖에 서 있을 때는 모든 전말이 무척이나 선명하게 바라보이지만 당신이 안으로 발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페이스와 리듬에 고스란히 휩쓸려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마주하는 무척이나 익숙한 사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동료가 당신의 등 뒤에서 헐뜯는 말을 내뱉으며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훨씬 더 거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부풀려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대개 사태를 명확히 박하고 삼자 대면하여 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요리조리 회피하거나 심지어 돌아서서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고 있을 뿐이라며 교묘하게 아우릅니다. 이 순간 당신이 해명하려 애쓸수록 더 많은 디테일을 가져와 늘어놓을수록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리어 그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뒤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선한 재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당신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한층 더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결국 제어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도록 묵묵히 돕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본질은 그들이 과연 무슨 말을 내뱉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말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해냈는가에 위치합니다. 당신이 일단 그 흐름에 휩쓸려 드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차분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점차 오직 이기기만을 원하고 증명하기만을 바라며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고 안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굳건한 위치와 기품을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지극히 중차대한 핵심 통찰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그들의 어두운 환경 속으로 강제로 끌려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늪과 같은 마당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마련입니다. 물이 흐려진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이미 완전히 길들여진 존재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질서의 혼란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해받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명확함이 필요하고 투명함이 필요하며 논리적 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환경 속으로 걸어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정작 자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장점이었던 모든 요인들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극히 직설적이고 엄연한 진실이 하나 존재하니 흐려진 흙탕물은 결코 바깥에 서 있는 당신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온통 더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바깥의 경계선 밖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는 도리어 그 웅덩이의 탁한 무질서를 무척이나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발을 담그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맑은 것이고 무엇이 흐린 것인지를 명확히 분별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버둥거리며 발버둥 칠수록 당신은 오직 자신만의 손으로 물을 한층 더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결코 당신이 이기기 위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은 오직 당신이 현재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대목에 위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작 그릇된 장소에 서 있다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량한 노력들은 그것이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전부 무의미한 부질없는 짓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떤 이들이 다툴수록 한층 더 피로해지고 해명하려 애쓸수록 도리어 더 거대하게 오해받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표현해낼 주거 환경의 마당 자체를 철저히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명확히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그 어떤 사소한 도발과 공격 앞에서도 서둘러 반응하려 안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주한 모든 오해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즉각 해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으로부터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은 입을 열어 말을 건네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이곳이 내가 기꺼이 내 소중한 발걸음을 들여놓을 만한 최소한의 가치를 지닌 올바른 마당인가? 단지 이처럼 한 템포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틈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늪속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하고 확고한 거리를 온전히 지켜낸 셈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혼란스러운 무질서의 마당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자신을 그러한 탁한 환경 속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더 이상 평생의 삶 속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되돌아보면 결국 그 어떤 실익도 거두지 못했음을 비로소 알게 될 뿐입니다. 어떤 한 차례의 말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일종의 가치 있는 대화의 장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지레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다툼에 응하여 응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철저히 그들이 설정해 놓은 홈그라운드의 운동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일단 타인의 경기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상 당신은 더 이상 자신만의 올바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나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컴컴하여 불빛 하나 없는 암흑의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어둠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에 사방을 무척이나 수월하게 움직여 다닙니다. 그들은 어디가 모서리이고 어디가 통로인지를 선명히 압니다. 반면 당신은
자신만의 명석한 이성의 등불과 논리적 이성의 빛을 들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맑은 빛의 가치는 그들이 머무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는 애초에 단 한 조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운행되는 핵심 철칙은 결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니라 오직 격렬하게 요동치는 찰나의 감정, 눈먼 반응, 그리고 완벽한 평정심의 통제 상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논리라는 가치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릇된 마당 속에서 혼자 논리를 사용해 어떻게든 해명해 보려 치열하게 노력할수록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지극히 분리하고 위태로운 처지 속으로 내던질 뿐입니다. 논리와 감정의 엇갈린 말싸움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여전히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지레 생각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고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논리적 추론을 단정하게 유지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마주한 상대방의 속내는 도리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추론으로서 당신을 이기고자 하는 갈망을 애초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 반응하도록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눈먼 감정을 부리고 자극적인 도발을 부리며 당신의 자존심이 어디에 가장 아프게 상처 입는지를 정확히 파고드는 신랄한 언사들을 부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평정심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눈앞의 모든 국면은 즉시 통째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말싸움은 더 이상 초기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 대목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서로 부딪히며 상처 입히는 눈먼 감정의 육탄전으로 변질될 뿐이며 누구든 평정심의 통제권을 먼저 잃어버리는 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먼저 패배하는 셈입니다. 욱하는 성미를 지닌 사람은 결코 당신을 논리로서 이길 필요가 없으며 그저 당신을 화나게 만들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사 섞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짜증과 분노를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당신이 마주한 상황 앞에 반응하는 자신만의 태도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굳건한 위치와 무게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전체 게임의 국면을 높은 곳에서 냉철하게 내려다보는 현명한 관찰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어지러운 소용돌이에 한 조각 톱니바퀴로 전락하여 동화되어 버린 것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음악 자신이 패배한 이유가 오직 자신만의 논리적 추론이 아직 충분히 날카롭지 못했거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도리어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남달리 뛰어나서 당신이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당신 스스로가 자극에 응하여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뿐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내뱉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자신에 대한 제어권의 열쇠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양도해 준 셈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감정의 템포와 리듬을 제멋대로 흔들도록 방치한 것이며, 이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자신만의 행동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꼭두각시 처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기저에는 매우 선명한 철칙 같은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당신만의 감정을 통제하고 흔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인간 전체를 온전히 제어하고 지배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비단 말싸움의 순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맺어나가는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고스란히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을 즉시 화나게 만들 수 있고 행동 하나가 당신의 평정심을 무척 수월하게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으며 눈빛 한 자락이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며 위축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바깥 세상에 사소한 조각들이 이처럼 당신을 너무나 수월하게 사방으로 끌고 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미 완벽하게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직장에서 마주하는 말싸움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동료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을 향해 신랄하게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당신은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즉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 맞서 응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도리어 그 어지러운 흐름 속으로
깊이 휩쓸려 들어갈 뿐입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사소한 다른 조각들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며 심지어 당신이 했던 말의 뉘앙스를 제멋대로 뒤틀어 왜곡해버립니다. 당신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분주히 해명하려 애쓰겠지만 바로잡으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도리어 한층 더 많은 말들을 내뱉어야만 하고 말을 많이 늘어놓을수록 평정심의 통제권은 한층 더 수월하게 고갈되어 갈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당신이 논리에서는 여전히 올바르고 맞았을지 모르지만 타인의 시선 속에 비치는 당신만의 위신과 품격은 도리어 이전과 같지 않게 이미 추락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저 쉽게 욱하고 화를 내며 참을성이 부족한 자로 여겨질 뿐이며 그것이야말로 도리어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인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내면의 차분함을 굳건히 수호해내어 자극 앞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고수했다면 눈앞에 펼쳐진 전체 국면은 도리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붙잡고 늘어질 그 어떤 최소한의 빌미조차 애초에 찾지 못해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툼의 게임 속에 기꺼이 동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이야기를 더 멀리 끌고 가 도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고수해낸 맑고 견고한 침묵의 힘이야말로 도리어 상대방을 향해 거꾸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무형의 거대한 압박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페이스와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 스스로가 내면의 평정심을 잃고 무질서하게 날뛰는 미숙한 실체를 세상 사람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도리가 결코 당신에게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입을 닫고 비겁하게 침묵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마주하여 나누고 있는 대화가 과연 서로에게 유익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 있는 소통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저급한 감정의 올가미일 뿐인지를 명확히 펀 비어트에 낼 수 있어야 마땅함을 상기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의 자리에서는 양쪽 모두 오직 올바른 진실, 애토와 해결 방향을 찾아 나섭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저급한 말싸움의 마당 속에서는 오직 한쪽은 진실을 찾으려 헛돼 이 발버둥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오직 상대방의 눈먼 감정적 반응만을 집요하게 유도해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평생 동안 결코 교차하여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직 감정적 자극의 배출만을 목격하고자 설계된 저급한 게임의 마당 속에서 혼자 명석한 논리를 도구 삼아 해결해 보겠다고 안달할 때 당신은 언제나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막막한 한계와 절망만을 체감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아직 말을 충분히 명확하게 하지 못했거나 깊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의 문제는 결코 당신이 내뱉은 내용의 성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 애초부터 완전히 그릇된 언어를 빌려와 소통하려 애썼다는 대목에 위치합니다. 당신은 오직 감정이라는 귀로만 듣는 자를 상대로 홀로 이성이라는 언어를 빌려와 해명하려 애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주파수가 서로 완전히 어긋나 있을 때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량한 노력들은 통째로 무의미한 부질없는 짓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늪과 같은 운동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척이나 수월하게 알아챌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이 하나 존재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평정심을 잃고 요동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즉시 그 자리에서 즉각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기어이 대꾸해야 하고 해명해야 하며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어지러운 흐름 속에 사방으로 휩쓸려 다니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고스란히 그러하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주도적인 위치를 이탈하여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둘리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결코 모든 말싸움 속에서 언제나 승리해내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은 외부의 그 어떤 사소한 자극도 자신만의 맑은 감정의 제어권을 함부로 침범해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침묵을 선택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한 차례 말싸움의 마당으로부터 뒤로 완전히 걸어 나오면서도 자신이 결코 패배했다는 사소한 위축감을 단 한 조각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저급한 게임들은 이기기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가 도리어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단 한 발자국도 동참해주지 않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투려 했을수록 음악 한층 더 깊이 패배하게 되는 본질적인 인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당신 스스로가 그들이 설정해 놓은 어리석은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는 것을 수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경기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철저히 그들이 흔드는 페이스와 리듬에 맞춰 춤추어야만 하고 그들이 발산하는 탁한 감정의 악영향을 고스란히 입어야 하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어지러운 유의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지행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지만 깨닫기에는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명석한 도리를 당신의 삶 속에 항상 깊이 간직하세요. 당신은 자신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사소한 자극 하나하나에 매번 즉각 반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인이 무심코 내뱉은 모든 말들에 일일이 다 대꾸해야 할 의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들을 마주하자마자 즉시 그 자리에서 서둘러 해명해야만 하는 법 또한 결코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어떤 자극 앞에서도 묵묵히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해내는 것 자체가 도리어 당신이 자신에 대한 위대한 주도권과 제어권을 가장 강력하게 틀어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본령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목의 최종적인 핵심 골자는 당신이 삶의 모든 힘겨운 순간마다 항상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마땅할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남달리 뛰어나서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자극에 응하여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손실, 당신이 한 차례 말싸움 속으로 걸어들어설 때 당신은 대개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승패의 손실이 오직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보기의 결과물에만 놓여 있다고 지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당신이 치러야 마땅할 진짜 값비싼 대가는 결코 바깥의 성패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 내면 깊은 곳 한가운데에 고스란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흐른 후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이 슬픈 진실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가장 선명한 손실은 당신이 스스로 가슴으로 가장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도리어 평소에는 지극히 가볍게 여기며 방치하곤 하는 본질입니다. 바로 당신만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말싸움은 결코 입을 닫고 말이 멈추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당신의 머릿속과 정신 한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며 전개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내뱉었던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서 다시금 되감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과연 무슨 말을 다르게 내뱉었어야 마땅했는지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한층 더 올바르고 날카롭게 응수하여 박살낼 수 있었을지를 치열하게 궁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혼자 내면의 말싸움을 연속적으로 벌이며 심지어 현실의 대화를 토대로 삼아 머릿속으로 전혀 다른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음악 가슴 아픈 대목은 당신이 스스로 멈추고자 간절히 원할 때조차 내면의 생각의 소용돌이가 결코 쉽게 제어되어 멈추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정신과 마음에 지대한 일부분이 여전히 그 사소한 말싸움의 올가미 속에 꽁꽁 묶인 채 인질로 잡혀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자신만의 소중한 에너지를 남김없이 소모하고 고갈시키는 은밀한 작동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라는 인간의 핵심적인 음악 기운 자체를 통째로 고갈시켜버리는 거대한 손실입니다. 마땅히 당신만의 올바른 업무에 투입했어야 할 에너지, 소중한 가정을 보살피고 안온함을 나누는 데 사용했어야 할 기운,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보존했어야 할 귀중한 에너지가 도리어 그 어떤 사소한 영양가도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질없는 짓을 위해 남김없이 허비되어 버린 셈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는 그 말싸움의 자리를 털고 걸어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말싸움은 도리어 당신의 마음속에서 결코 떠나가지 않은 채 등 뒤에 유령처럼 들러붙어 은밀하고 끈질기게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당신은 명확한 연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해져 있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거대한 내면의 손실은 바로 당신만의 맑은 심상과 기분입니다. 어떤 한 차례의 말싸움은 비록 단 몇 분 동안만 짧게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인 악영향의 파동은 도리어 하루 전체를 온통 무겁게 굳어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평범하고 안온한 기분으로 맑은 아침을 시작했으나 단지 하나의 사소한 감정적 부딪힘을 마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음악 분위기는 즉시 통째로 반전되어 버립니다. 당신은 한층 더 쉽게 짜증을 내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도 유독 예민하게 욱하기 쉬워지며 집중력은 급격히 고갈되어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지극히 수월하고 명석하게 처리해냈을 평범한 일상의 일들조차 도리어 말할 수 없이 무거운 압박감에 짐처럼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가장 최상의 명랑한 상태를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본질은 당신이 평소에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선명한 인과 사스를 스스로 명확히 연결지어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단지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필요한 것이라 착각하고 마주한 압박감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 변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의 가장 근본적인 주범은 도리어 뛰어들 가치가 전혀 없었던 사소한 말싸움 한 번에 위치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평정심을 중심축 밖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흔들어 놓은 사소한 다툼 한 번 말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마음이 음악 안정감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할 때 당신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조각들 또한 그 어두운 파동의 악영향을 고스란히 입어 함께 흔들릴 뿐입니다. 품격과 가치의 진정한 무게, 세 번째 손실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명확히 알아채지 못하는 지극히 은밀한 치명적 대가는 바로 당신만의 무게감과 위치입니다. 한 차례 말싸움의 마당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한층 더 명확하게 논리를 펴고 세심하게 해명할수록 스스로에게 한층 더 유리하고 강력한 위치가 공고해질 것이라 지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도리어 완벽하게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당신이 해명하려 말을 많이 늘어놓을수록 당신은 도리어 자신만의 내면을 타인의 눈앞에 너무나 수월하게 남김없이 노출해버리는 셈입니다. 당신의 생각 방식 요동치는 감정의 추이, 그리고 타인이 교묘하게 붙잡고 늘어져 흔들 수 있는 자신만의 치명적인 약점의 지점들까지 고스란히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오해를 풀고 사태를 막히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당신은 도리어 상대방이 당신을 손쉽게 간파하여 읽어낼 수 있도록 자신만의 패를 전부 열어 보여주는 셈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진짜 확고하고 높은 무게감의 위치를 고수해내는 이들의 처신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무작정 말을 많이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소한 조각들을 일일이 세상 앞에 구태여 구구절절 해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그 어떤 사소한 도발과 공격 앞에서도 서둘러 반응하려 안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뱉을 논리적 근거가 결여되거나 할 말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 오직 그릇되고 탁한 환경 속에서 말을 많이 늘어놓는 행위 자체가 도리어 자신만의 존재 가치와 무게감을 스스로 얕게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짓임을 너무나 선명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 언제나 안달하며 버둥거리는 부류의 인간들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보고 올바르다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무언가 내면에 심각한 결핍과 문제가 존재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버둥 속에는 지극히 선명한 하나의 나약한 갈망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구걸하는 인정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약한 결핍의 갈망이 타인의 눈앞에 한번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즉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의 고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과연 어떠한 화려한 논리적 문장들을 늘어놓았는가는 금방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지만
도리어 당신이 자극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약하게 요동치며 반응했는가만큼은 무척이나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척 쉽게 자극당하고 사소한 말싸움 속으로 너무나 수월하게 끌려 들어가며 평정심의 통제권을 금방 잃어버리는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만의 굳건한 위치와 무게감의 지분을 거대하게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깊이 심사숙고해야 마땅할 인생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당신이 입을 여러 언어의 힘으로써 자신만의 가치와 이미지를 억지로 지켜내려 안달할수록 당신은 도리어 자신만의 이미지를 한층 더 유약하고 가볍게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면에 내면의 확고한 차분함을 수호해내고 적당한 거리를 고수할 줄 알며 적절한 타이밍에 맞고 견고한 침묵의 힘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무척이나 다른 종류의 무게감과 경외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지만 타인은 도리어 그들이 외부의 그 어떤 사소한 흔들림 앞에서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강력한 내면의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마음으로 체감하게 되며 바로 그러한 깊이로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고 거대한 존경의 마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가슴 깊이 명석하게 깨달아야 마땅할 핵심 통찰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은 결코 구구절절 구차하게 해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논리가 결여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논리가 언제 진짜 빛을 발하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언제 도리어 아무런 무익한 부질없는 짓이 될 뿐인지를 선명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어라는 가치가 결코 상황을 해결해내지 못할 탁한 장소 속에 자신만의 소중한 말을 허망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스스로 자신만의 고정관념을 바꿀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릇된 곳에 자신만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려 들지 않는 법입니다. 한 손에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긴 소중한 유리잔 하나를 들고 있는 당신만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방이 온통 먼지와 오물로 가득 찬 지저분한 장소 속으로 당신이 걸어들어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지저분한 환경을 깨끗하게 씻어내 보겠다고 자신만의 소중한 유리잔 속에 깨끗한 물을 그 대지 위에 전부 쏟아 부어버린다면 과연 눈앞에는 무슨 일이 초래되겠습니까? 당신 손안에 쥐어져 있던 소중한 깨끗한 물은 즉시 남김없이 전부 사라져 고갈될 것입니다. 음악하지만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여전히 지저분한 오물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결국 최종적으로 당신은 자신만의 소중한 물을 통째로 잃어버렸으면서도 정작 바깥의 그 어떤 조각도 단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한 셈이 됩니다. 말싸움의 음악 마당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이와 완벽히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소중한 삶의 에너지 내면의 명석한 선명함을 빌려와 애초부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맑아질 수 없는 탁한 환경을 억지로 청소해보겠다고 안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의 결과물로서 당신 자신은 온통 기운이 고갈되어 맑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반면 당신이 머물던 그 탁한 환경은 도리어 단 한 조각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 차례 말싸움의 소용돌이를 겪고 난 후 자신은 마음속의 모든 이야기를 다 늘어놓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다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당신이 내뱉은 말의 분량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을 마주한 상대방의 마음속에 애초부터 당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갈망과 필요성 자체가 단 한 조각도 결여된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이 건네는 모든 해명의 말들은 도리어 전적으로 무의미한 부질없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늘어놓을 때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남김없이 소모하고 고갈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4세계 걸음이 가닿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진짜 손실은 결코 단 한 차례의 사소한 말싸움의 성패 따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거대한 손실은 바로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최상의 맑은 기운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평정심을 잃어버렸고 온전한 몰입과 집중의 힘을 잃어버렸으며 자신만의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다스리던 확고한 통제권의 감각마저 통째로 상실해버렸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혹한 인과의 패배입니다. 당신은 한 차례 말싸움에서 화려하게 이겨 상대방을 침묵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감히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논리적 증거들을 들이대어 굴복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정작 당신의 온몸이 피로함으로 지쳐있고 내면의 정신은 어지럽게 뒤흔들려 혼란하며 본래 지니고 있던 자신만의 확고한 안정감을 통째로 상실해버렸다면 과연 그 화려해 보이던 바깥의 승리가 대체 무슨 영양가와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신만의 승패의 저울을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말을 더 화려하게 잘하여 이겨먹었는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풍파 속에서도 내가 과연 진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본질로서 측정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 차례의 사소하고 작은 말싸움의 찌꺼기가 자신만의 소중한 하루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침범해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치 없는 사람일 뿐인 존재가 자신만의 귀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빼앗아 점유하도록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차대하고 중요한 본질은 그들이 단지 내가 옳다는 사실 하나를 증명해내어 자아의 사소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위대한 내면의 평정심의 상태를 대가로 맞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결코 저지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가슴 깊이 사무치는 위대한 도리를 명심하세요. 당신은 바깥의 말싸움에서는 화려하게 승리했을지 몰라도 도리어 당신 자신이라는 위대한 존재에게는 철저하게 패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단 내면의 전투에서 스스로 무너져 패배하고 나면 바깥 세상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어떤 화려한 승리들도 조만간 통째로 무의미한 부질없는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도덕경의 지혜 부유 불쟁 후 외부정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모든 본질들이 결코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지어낸 사소한 처세술의 잔재주 따위가 아니라 도리어 옛 성현들께서 수천 년의 세월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간파하고 정립하셨던 위대한 지혜의 실체임을 선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도덕경 안에는 얼핏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깊고 거대한 지혜의 층위를 담고 있는 위대한 문장 두 구절이 전해집니다. 상선약수 샹산로스의 가장 거대한 선량함의 형태는 물과 같다. 부유 불쟁 후 외부정 고천 하망 능여 지쟁 구 텐샤 모는 유지정 오직 다투지 않기에 그러므로 온 천하가 그와 더불어 감히 다툴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단지 인간에게 착하고 유순하게 살아가며 무작정 양보하라고 권고하는 단순한 교훈일 뿐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처럼 얕은 수준으로만 이해하려 든다면 당신은 그 안에 내포된 가장 정묘하고 위대한 정수를 통째로 놓쳐버리는 셈입니다. 옛 성현들은 결코 당신에게 나약하고 유약해 음악지라고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당신으로 하여금 사소한 승패의 다툼 자체가 애초에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한층 더 고차원적인 거대한 층위 위에 굳건히 올라서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에 흘러가는 방식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물은 결코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극 앞에 격렬하게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대항하지 않으며 정면의 힘으로써 무작정 뚫고 올라가겠다고 조급하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기묘하고 위대한 본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힘도 결코 물을 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은 사방에 자리한 모든 사소한 틈새들을 무척이나 수월하게 흘러 지나다닐 수 있고 굳건히 인내하며 오랜 세월 거대한 산에 단단한 바위조차 마모시킬 수 있으며 자신을 과도하게 과시하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기운들을 모아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온전히 일궈냅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힘을 세상 앞에 억지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소란을 피울 필요가 전혀 없으니 왜냐하면 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거대하고 확고한 힘의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옛 성현들이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하셨던 위대한 경지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본질은 역량이 결여되어 감히 나서지 못하는 나약한 처지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자신만의 소중한 역량을 뛰어들 가치가 전혀 없는 저급한 게임에 마당 속에 허망하게 낭비할 필요가 없음을 선명히 하는 강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힘은 주도적인 선택에 있다. 실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투지 않는 불쟁부전의 상태와 참아감이 다투지 못하는 나약한 처지 사이의 본질을 너무나 쉽게 오해하거나 어떤 이가 감히 다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마음속으로 패배하는 것이 두렵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무서우며 타인에게 잘못 평가당할까 봐 지레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류는 나약함의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다투지 않는 사람의 속내는 도리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않는 이유는 눈앞에 펼쳐진 그 말싸움 자체가 애초부터 내 소중한 발걸음을 들여놓을 만한 최소한의 가치도 품고 있지 않음을 너무나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는 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열세에 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처지인 반면 다른 한쪽은 확고한 주도권을 쥔 채 냉철하게 선택하는 자의 위험입니다. 한쪽은 피동적으로 회피하는 나약함일 뿐이지만 다른 한쪽은 주도적으로 분별하여 다스리는 강력한 선택인 셈입니다. 음악, 이를 한층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의 지극히 전형적인 위대한 사례 하나를 정면으로 바라봅시다. 바로 사마의 스마이입니다. 삼국지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는 결코 군사적인 재능이나 책략에 있어서 남들보다 가장 화려하게 돋보였던 인물은 결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그 모든 쟁쟁한 적수들을 제치고 역사의 마지막 최종 경지까지 온전히 걸어나가 승리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중차대한 위대한 철칙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니, 즉 평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전투를 매번 눈앞에서 즉시 즉각 승리해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는 제갈량에 의해 수많은 정면의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랄한 언사들을 부려 그의 감정을 자극했고 심지어 그가 평정심을 잃고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전장으로 튀어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온갖 심리적인 덫을 정교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결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대신들이 자신을 겁쟁이라 비웃고 약하다고 손가락질하며 회피한다고 모욕하는 것을 온전히 담담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극 앞에서의 완벽한 불반응 부파닝의 힘이야말로 도리어 그로 하여금 자신만의 소중한 군사적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도록 도왔고 유리한 형세의 흐름을 굳건히 수호하도록 도왔으며 마침내 때가 도래했을 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천하를 온전히 거머쥘 수 있는 위대한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의 나침반, 오늘 당신이 마주한 삶 속에서 타인이 던지는 온갖 사소한 자극들과 저급한 말싸움의 늪들 또한 이와 완벽히 똑같은 원리로 운행됩니다. 당신이 그 어지러운 흐름 속에 억지로 동참해주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시비와 소음들은 결코 당신만의 내면의 평온함을 단 한 조각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대방이 남달리 뛰어나거나 올바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자극에 응하여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야 마땅할 가장 강력한 진짜 힘은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쳐 이겨먹는 화려함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처럼 변동과 시비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를 당당히 걸어 지나가면서도 내면의 차분함과 맑고 명석한 독립적 이성의 빛만큼은 단 한 조각도 흐려지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내는 위대한 자제력 속에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귀한 복의 지분을 보존해주는 자들이 지닌 가장 선명한 가치이자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진짜 강력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보통 환경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박이 자신들의 속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통제의 형태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환경에 의해 쉽게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중요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안정감을 유지하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공포가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관찰하고 심사숙고하며 행동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차이점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조급한 사람은 몇몇 상황에서 빠르게 승리할 수는 있지만 도리어 거대한 실패를 맞이하기도 쉽습니다. 속도를 늦출 줄 아는 사람은 한층 더 천천히 나아갈지 몰라도 무척 멀리 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조급함으로 인한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은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균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욱해서 내린 선택 하나는 훗날 연쇄적인 일련의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직 아주 조금만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음악 당신은 마땅히 피해야 할 수 많은 불필요한 실수들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리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결정으로 내몰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압박감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운기의 토대이니 언제나 순탄한 일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조차 이를 잘 해결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모든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 스스로가 유발하는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줄어들 때 기회는 자연스럽게 한층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은밀한 축적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결과물을 바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이점은 갈수록 선명해질 것입니다. 타인은 즉시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당신 자신은 고스란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할 일이 적어지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줄어들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드는 일이 적어지기에 이로부터 삶은 한층 더 안정되어 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목은 음악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 결코 미루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결정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시간만을 질질 끄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의 늦춤이란 철저히 의식적인 것이며 관찰하기 위해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것이고 명석하게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일시적인 찰나의 감정이 장기적인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모든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따라 반응할지 모르고 압박감이 커질 때 여전히 조급해할 수 있으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당신이 단지 이 점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제때 가든 멈출 때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진보입니다. 즉시 행동하는 대신 숙고하는 쪽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지는 셈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멈춤의 틈은 점차 한층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당신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더 이상 힘겨운 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그것이 참으로 마땅히 필요한 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음악 무작정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함을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단 행위와 쉼태뿐만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주거 환경 또한 매일같이 운기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층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당신은 비단 행위나 쉼태만이 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을 둘러싼 주변의 주거 환경 자체가 매일같이 주위에서 은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구하는 대목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집이란 그저 거주하는 공간일 뿐이니 오직 잠잘 곳이 있고 생활할 공간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편리하고 익숙하기만 하다면야 아주 조금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깁니다. 음악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처럼 지극히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 주거 공간은 도리어 코방기, 그 내면에 자리한 마음의 상태를 무척이나 선명하게 비추어냅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방은 대개 정돈된 규칙이 자리 잡은 명석한 마음과 동행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어질러지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도리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 속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가만히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설 때 대개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고 몰입하기 수월해지며 정신 또한 한층 더 맑아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들로 가득 찬 채 정리가 완전히 결여된 방 안에 머무를 때에는 도리어 피로함과 불편함을 쉽게 느끼며 심지어 방향 감각마저 무척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막연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가 설령 스스로 명확히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주의력의 일정 조각을 고스란히 빼앗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에 혼재해 있을 때 뇌는 도리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강제로 처리해야만 하기에 당신으로 하여금 무척이나 빠르게 과부하를 체감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한 공간은 단지 시각적인 미관만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리어 정신적인 상태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집안이 어질러지면 마음 또한 흐려지기 쉽고 물건이 과도하게 많으면 기운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정체되어 고여버립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그러한 주거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차 세월 속에 고스란히 축적될 것입니다. 당신은 일을 한층 더 자주 미루게 될 것이고 몰입하기가 한층 더 힘들어질 것이며 명확한 연고도 없이 사소한 피로감을 너무나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음악 흐름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조각들이 마침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성현들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무척이나 깊은 도리 하나를 일구어 남기셨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적으면 얻고 많으면 어지러워진다. 모든 것이 지족하여 알맞게 적당할 때 인간은 이를 수월하게 다스려 제어해냅니다. 반면 사소한 것들이 과도하게 넘쳐날 때 혼란이 비로소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이 도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정신 세계에도 고스란히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많은 물건들을 붙잡아 쌓아두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땅히 비워내야 할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고스란히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어쩌면 미처 해결되지 못한 채 엉켜있는 한 자락 기억이나 생각 혹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고스란히 얽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쌓아 올릴 때 당신은 단지 비좁은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 도리어 온갖 정체된 찌꺼기들로 가득 찬 어지러운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내면의 정체와 고임이야말로 자신만의 운기가 맑게 소통하여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비로소 정리정돈을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소중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맑은 빛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내어주고 흐름이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며 가장 결정적으로 스스로만의 생각을 선명하고 명석하게 정돈할 수 있는 소중한 여백의 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 당신은 그저 사소한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하겠지만 음악 행하면 행할수록 도리어 당신은 자기 자신만의 평생의 삶 전체를 올바른 질서 위에 다시금 차곡차곡 정돈해 나가고 있음을 선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본질이며 무엇이 단지 무의미하게 공간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를 선물해주며 무엇이 단지 부질없는 소유욕의 관성에 이끌려 붙잡고 있던 버릇이었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분류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내려놓을 줄 알게 될 때 눈앞에는 매우 선명하고 확연한 변화 하나가 반드시 출현하게 마련입니다. 공간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이고 내면의 마음 또한 고스란히 맑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차대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일들에 한층 더 수월하게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사소한 조각들 때문에 마음의 시선이 사방으로 분산되는 일이 완전히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거 환경의 공간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도리어 자신만의 어지러운 내면 정신을 올바른 질서 위에 다시 정돈하는 과정과 완벽히 맥을 같이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방 안의 구석진 한 자락을 깨끗하게 닦아낼 때 당신은 도리어 자신만의 어지러운 생각 한 조각을 함께 맑게 씻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필요치 않은 낡은 물건 하나를 비워내어 버릴 때 당신은 스스로 마음속에 도리어 불필요하게 굳어있던 아집과 집착의 무게 하나를 묵묵히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듣기에는 이 도리가 다소 막연하고 관념적인 언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정리정돈을 행해본 적이 있다면 가슴으로 무척이나 선명하게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언젠가 쓰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붙잡아두고 있던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지만 도리어 아깝다는 부질없는 소유욕 때문에 참아버리지 못하던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옛 기억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 감히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던 낡은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집착의 요인들은 철저하게 당신의 마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직 당신이 과감하게 비워내어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거 공간의 바깥 외양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당신만의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이고 알맞게 적당한 지족의 진짜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물건을 뒤쫓아 모으고 쌓아 올리던 맹목적인 탐욕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당신의 평생의 삶 또한 한층 더 투명하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의 수량은 한층 더 적어질지 몰라도 인생의 전반적인 질적 가치는 도리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뒤엉킨 혼란의 무질서는 완전히 줄어들 것이고 온전한 몰입과 집중의 힘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명석하고 맑은 상태야말로 자신만의 운기를 지켜내기 위한 무척이나 중차대하고 중요한 토대를 완성해냅니다. 정갈하고 단정한 주거 공간이 당신에게 어느 한순간 즉각적이고 거대한 성공을 저절로 뚝 떨어뜨려 보장해주지는 결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올바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마땅할 확고하고 안정된 심태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돕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한층 더 맑고 명석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고 마음을 뒤흔들어 분산시키는 수많은 사소한 방해 요소들을 말끔히 제거해주며 자신만의 평생의 삶 전체를 한층 더 확고한 주도권을 쥔 채 운전해가고 있음을 깊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어느 한순간 겉보기로만 화려한 거대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며 도리어 철저하게 지속적이고 견고한 변화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같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의 삶을 지극히 안정되고 확고하게 오랫동안 고수해내는 이들이 실제로는 결코 남들보다 무수히 많은 것들을 쥐고 쌓아올린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조각들을 오직 지족하여 알맞게 적당한 균형의 수준으로 언제나 다스릴 줄 아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건들이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을 함부로 침범해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물질적인 소유욕이 자신만의 귀중한 주의력을 통째로 빼앗아 점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인생의 행로를 전혀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꼬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한 지족에 알맞은 조율의 미덕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매 순간 완벽한 삶의 저울 추 균형을 유지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완벽한 균형의 상태를 내면에 구비하게 되면 그들은 그 어떤 거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맑고 굳건한 평정심의 상태를 지극히 오랫동안 수월하게 고수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의 삶을 지키는 참된 복귀 후계의 위대한 토대이니 결코 어느 한순간 뜻밖의 갑작스럽게 저절로 뚝 떨어지는 거대한 요행의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던 일상의 조각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굳건히 축적되어 맺어진 필연적인 결실인 셈입니다. 하지만 지당하게도 깨끗하게 청소된 정갈한 방, 단정하게 정돈된 공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압박감의 기운을 유발하지 않는 안온한 주거 환경 말입니다. 모든 요인들은 얼핏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매 순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즉각적으로 거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신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최종적으로 당신만의 평생의 운기를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결정짓는 핵심 본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또 다른 핵심 요인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사소한 조각일 뿐이라 여기며 가볍게 치부해 버리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당신의 평생의 행로를 향해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거대한 파동을 가하며 작용하는 요인 말입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엔 무척이나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당신만의 전반적인 운기 전체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파동을 가하는 요인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깊숙이 인과의 내부로 걸어 들어가 파고들 때 당신은 지극히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도리어 당신만의 평생의 모든 삶의 매 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행하고 있는 핵심 요인 하나를 비로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입을 열어 건네는 말년입니다. 자신이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결코 단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일차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만은 아님을 평소에 명확히 깨닫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말은 도리어 당신이라는 인간이 매 순간 사방을 향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발산해내는 하나의 무형의 거대한 에너지장의 형태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가 비단위를 경청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신 자신만의 내밀한 내부 한가운데에 자리한 심태의 상태를 고스란히 바깥으로 거울처럼 투영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당신이 평소에 무심코 내뱉던 바로 그 언어의 조각들이 마침내 당신을 둘러싼 주위의 모든 삶의 환경 전체를 내면으로부터 선명하게 조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점을 무척이나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곁에 가만히 머물기만 해도 마음의 기운이 무척이나 무겁고 피로해짐을 느끼게 만드는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한탄을 늘어놓고 온통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들만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며 문제를 직시할 때 언제나 지독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처음에 당신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가볍게 넘겨버릴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과 오랫동안 접촉하며 세월을 보내다 보면 도리어 그러한 탁한 기운의 에너지가 당신 자신에게 고스란히 번져와 거대한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명히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굴리기 시작할 것이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한층 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선으로 너무나 쉽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연고도 없이 사소한 정신적 피로감을 무척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비단 매번 거창하고 거대한 돌이나 문장만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아닐지라도 도리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말을 건네는 방식 자체가 당신의 마음을 무척이나 가볍고 청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힘겨운 어려움을 무작정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그 고통의 늪 속에 스스로를 함몰시켜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타개할 올바른 해결 방향을 멀리 내다볼 줄 알고 가짜로 꾸며내어 위선 떨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담담하게 맑고
긍정적인 시선의 중심을 굳건히 유지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맑은 기운을 지닌 이들의 곁에 머무를 때 당신은 도리어 스스로의 내면에 새로운 생기와 에너지가 한층 더 샘솟음을 고스란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분 탓이 아니며 도리어 한 인간이 입을 열어 내뱉는 언어라는 본질이 실제로 삶 한가운데에 선명한 거대한 물리적 파동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엄연한 작동 방식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한탄을 일삼는 자는 어둡고 탁한 부정적인 기운만을 한층 더 수월하게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반면 맑고 긍정적인 말들을 평소에 자주 건네는 사람은 도리어 귀한 기회와 행운을 한층 더 쉽게 마주하게 마련이니, 왜냐하면 말이라는 본질은 단지 내면의 심태를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라는 인간이 바깥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타전해 내는 하나의 선명한 무형의 신호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만 열면 멈추지 않고 매번 힘겨운 고단함에 대해서만 늘어놓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만 한탄하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상의 조각들만을 곱씹어 말할 때 당신은 스스로 자신만의 귀중한 마음의 시선을 오직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 위에만 한층 더 강력하게 몰두시켜 속박하는 셈입니다. 인간의 뇌는 도리어 당신이 평소에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부정적인 언어들의 조각들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굳건히 다지기 위해 바깥 사회로부터 그에 부합하는 부정적인 증거물들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수없이 찾아내어 축적해 갈 것이며, 이로부터 그 최종적인 인과의 결과물로서 당신은 날이 갈수록 눈앞에서 오직 어둡고 탁한 부정적인 일들만을 한층 더 무수히 목격하게 될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사태를 타개할 올바른 해결 방향에 집중하고 한 단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조각들에 마음을 쏟아 말을 건넬 때 당신은 스스로 자신만의 귀중한 주의력의 방향타를 고스란히 그 밝은 영역을 향해 선명하게 틀어 운전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무심코 지나쳐 가볍게 놓쳐버렸던 귀한 기회의 실마리들을 비로소 선명하게 포착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방치했던 발전의 가능성들을 새롭게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자기 최면이나 허황된 위선의 망상이 결코 아니며 도리어 한 인간이 지닌 정신의 주의력이라는 본질이 실제로 삶의 국면을 어떻게 정면으로 유도해 나가는지에 관한 지극히 과학적인 작동 방식일 뿐입니다. 옛 성현들은 일찍이 이 인과의 이치를 너무나 명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에 도리어 다음과 같은 위대한 명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입은 곧 화복 오후의 문이다. 한 인간에게 거머쥐어지는 복덕이나 들이닥치는 재앙은 결코 단지 눈에 보이는 거창한 행위로부터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극히 1차적으로는 평소에 내뱉는 말 한 마디의 시작점으로부터 비로소 온전히 싹트기 마련입니다. 말 한마디는 무언가를 견고하게 세워 올릴 수도 있지만 도리어 어느 한순간 통째로 깨트려 부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는 소중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도 있지만 도리어 눈앞의 활로 L을 영영 폐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엄연한 모순은 우리 인간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언어를 쉼없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속에 내포된 거대한 무게감과 파동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평소에 거의 깨닫고 의식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습관적으로 타인을 헐뜯고 비방하는 짓에 완전히 길들여진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하니 그들은 그러한 음해의 행동을 단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일 뿐이라 여기며 자신만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거나 친밀함을 공유하기 위한 사소한 방식일 뿐이라 가볍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이 타인을 한 번씩 등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을 때마다 그것은 곧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기에 앞서 도리어 자기 자신만의 맑은 정기와 운수 자체를 은밀하게 스스로 마모시키고 갉아먹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방을 당한 상대방의 운기가 훼손되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말들을 내뱉는 자기 자신이 내면 깊은 곳
한가운데에 지독하고 탁한 부정적인 마음의 도끼를 스스로 끊임없이 키워내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그러한 어두운 상태는 자신만의 견고한 악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악습은 조만간 당신의 전반적인 신색과 분위기를 통해 바깥으로 고스란히 투영되어 번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당신이 자신들을 뒤에서 직접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을 제 귀로 직접 청취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라는 인간과 마주했을 때 풍겨져 나오는 특유의 둔탁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기운의 장만큼은 본능적으로 고스란히 체감하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당신을 향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조심스럽게 경계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평생 동안 자신을 어둡고 피로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기운의 찌꺼기를 늘 묻혀 다니는 자의 곁에 오랫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전반대로 당신이 평소에 맑고 선량한 말들을 건네는 것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결코 위선으로 가짜의 꾸밈을 부리거나 번지르르하게 말재주를 부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마주한 상대방에게 참으로 유익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말,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설적인 언어,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선한 말들을 건넬 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삶의 기운의 장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일구어 나가는 중입니다. 타인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어 안달하게 만들고 기꺼이 업무를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게 만들며 자신만의 내밀한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맑고 청안한 환경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며, 바로 그러한 안온한 환경으로부터 귀한 기회와 행운 또한 갈수록 한층 더 무수하게 출현하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대단히 남들보다 특별한 거대한 요행을 거저 맞이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당신 스스로가 바깥에 선량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만히 걸어 들어와 안착할 수 있는 지극히 마땅하고 올바른 조건의 토대를 스스로 완벽하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치에 명확히 부합하는 진짜 운기운희의 실체입니다. 결코 그 어떤 허황되고 신비로운 요소를 억지로 빌려올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직 당신이 매일같이 입을 열어 사용하는 자신만의 언어 습관 하나를 올바르게 바꾸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생의 수많은 국면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낸 셈입니다. 당신은 아마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유독 깊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들이 실제로는 언제나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히 말을 건넬 줄 아는 명석함을 지닌 이들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목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작정 말을 많이 늘어놓지 않으며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날카로운 언사들을 내뱉지 않고 자신만의 사소한 자아와 체면을 과시하기 위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고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며 마주한 상대방의 가슴 속에 지극히 안온한 평정심과 안전함을 선물해 주기 위해 언어의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언행의 품격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행로 속에서 한층 더 거대하고 귀한 행운들을 무수히 마주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프인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들과 기꺼이 인연을 맺고 협력하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말 한마디야말로 마음에 즉각적으로 가닿는 가장 선명하고 직접적인 가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차대하고 중요한 핵심은 단지 어떠한 내용을 늘어놓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내용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에 위치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골자의 내용일지라도 내뱉는 표현의 방식과 뉘앙스가 어떠한가에 따라 눈앞에 초래되는 최종적인 인과의 결과물은 도리어 정반대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발전을 진심으로 돕기 위한 소중한 조언 한마디도 만약 내뱉는 솜씨가 사려 깊지 못하고 허술하다면 상대방에게는 도리어 상처를 입히는 모진 비난이나 지적으로 변질되어 들리기 십상입니다.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선의 어린 일침 하나도 만약 최소한의 세심한 기품이 결여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도리어 거부감과 반발심만을 격렬하게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언어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본질은 무작정 입을 닫고 침묵하는 유약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철저하게 가장 올바른 쪽을 선택해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말을 건넬 가장 올바른 타이밍을 선택하고 전달할 표현의 정교한 방식을 선택하며 무엇보다 그 말을 내뱉는 스스로만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 내면의 요동치는 찰나의 감정을 배출해 시원해지기 위해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발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만의 자아를 세상 앞에 과시하기 위해 입을 놀리고 있습니까? 단지 말을 내뱉는 내면의 목적 하나만을 스스로 명확히 바꾸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의 성격 자체는 도리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성격이 달라질 때 당신을 마주한 타인의 반응 또한 그에 맞춰 선명하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선명한 하나의 인과적 선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당신이 평소에 맑고 긍정적인 말들을 건넬 때 타인 또한 한층 더 긍정적인 태도로 화답할 것이며 주위의 모든 기운의 환경은 청안하게 나아질 것이고 이로부터 당신에게는 한층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어둡고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을 때 타인은 스스로 당신과 거리를 두고 소원해질 것이며 주위의 모든 환경은 한층 더 무겁고 피로하게 굳어버릴 것이고 이로부터 귀한 기회들은 갈수록 점차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입니다. 그 모든 거대한 삶의 갈림길들이 실제로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해 보이던 말 한마디의 시작점으로부터 고스란히 비롯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은 당신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언어를 쉼없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가며 결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도리어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건넬 것인가만큼은 언제나 완벽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언어의 조각들이야말로 실제로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만의 평생의 삶 속으로 가만히 걸어 들어오도록 간곡히 초청하고 있는 미래의 실체와 다름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고단한 힘겨움에 대해서만 늘어놓는다면 당신의 눈앞에는 도리어 더 많은 고난과 장애물들만이 무수히 출현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발전의 기회에 대해 마음을 쏟아 말을 건넨다면 당신은 비로소 눈앞에 숨겨져 있던 소중한 활로들을 선명하게 알아채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함에 대해서만 습관적으로 내뱉는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온통 부정적이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찬 어두운 환경 속에서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맑고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 말을 건넨다면 당신은 점차 자신을 둘러싼 주변 전체를 한층 더 아름답고 선량한 조각들로 가득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관념적이고 허황된 이론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 자신만의 정신적 주의력의 방향과 구체적인 언행의 행보를 스스로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지에 관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명확한 인과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 내면의 쉼태 위기의 순간, 앞에 대처하는 반응 방식 주거 환경의 공간, 그리고 입을 열어 사용하는 언어 습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가만히 정면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히 명석하고 선명한 하나의 거대한 인과의 법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본질들을 가만히 정면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히 명석하고 선명한 하나의 거대한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본질들을 가만히 정면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히 명석하고 선명한 하나의 거대한 인과의 법칙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코 그 어떤 우연의 일치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행운도 가만히 있는데 호련히 거저 찾아오지 않으며 그 어떤 치명적인 불운 또한 아무런 연고 없이 우연히 당신을 찾아와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국면들은 오직 매일같이 당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 속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축적되어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인과의 축적입니다.
결국에 이르러 모든 본질은 저 멀리 존재하는 거창하고 관념적인 철학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순간 삶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니며 오직 당신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깊이 깨어 있기만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완벽하게 실천해낼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조각들로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습관의 조각들로부터 자신만의 구체적인 행위를 올바르게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맑은 심태의 중심을 산처럼 확고히 수호해내어 요동치는 찰나의 감정이 자신을 함부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명적이고 아픈 그릇된 판단을 면하기 위해 중차대한 순간 앞에 직면했을 때 언제나 스스로 속도를 음악한 템포 천천히 늦추어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신의 선명함과 마음의 가벼움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주거 환경의 공간을 언제나 정갈하고 단정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삶의 기운을 한층 더 선량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 매 순간 입을 열어 내뱉는 자신만의 언어를 무척이나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각들은 얼핏 보기엔 지극히 평범하고 수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철저히 고수해 나간다면 조만간 인생 전체에 걸쳐 말할 수 없이 거대하고 거대한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반짝하고 사라져버릴 헛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층 더 단단하고 굳건해지는 철저하게 지속적인 변화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찰나의 요동치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처신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방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는 외부의 환경에 더 이상 나약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바깥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요행이나 구원의 손길이 찾아오기만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평생의 삶 전체에 관한 진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쥔 위대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만의 운기 또한 고스란히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맑고 선명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대단히 남들보다 특별한 거대한 요행을 거저 맞이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당신이라는 인간이 마주한 삶 앞에 한층 더 지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정면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과의 도리는 오직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명석한 철칙으로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면 운명은 스스로 알아서 자연히 바뀌게 마련이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귀를 즐겁게 만들기 위한 헛된 기만의 약속이 아니며 막연하고 모호한 맹목적인 믿음의 언사 또한 결코 아니며 도리어 대지 위에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과정과 완벽히 맥을 같이 하는 우주의 엄연한 철칙이자 인과의 법칙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훗날 거두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최종적인 열매의 성격이 온전히 결정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일상에 철저한 절제와 규율을 심는다면 당신은 훗날 확고한 안정감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차분함을 심는다면 당신은 매 순간 문제를 꿰뚫어 보는 명석한 지혜의 밝은 빛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주변을 향해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정성을 심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한층 더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또한 도리어 추호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쯤 좋은 운이 찾아올까를 하염없이 묻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도리어 가슴 깊이 명석하게 사색해야 마땅할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나는 과연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어떠한 씨앗들을 스스로 심어가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평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하고 중요한 본질은 결코 바깥 세상의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나아가 요행의 운수를 억지로 찾아 헤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 전체를 맑고 깨어있는 시선으로 정면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명석함에 위치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바깥의 자극 앞에 단지 나약하게 욱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확고한 제어권을 쥔 채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같이 내면의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남김없이 소모시키고 고갈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만의 삶을 굳건히 세워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만의 손으로 통째로 허물어뜨려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질문들 앞에 당신을 대신해 답변을 건네줄 수 있는 이는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자신만의 행로의 실체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이로부터 비로소 한 걸음씩 자신을 올바르게 조율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 즉시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직 매일같이 어제보다 아주 조금씩만 더 나아지려 노력하기만 한다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눈앞에는 확연하고 거대한 차이점이 반드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향한 진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이 5가지 조각들 중 과연 어떠한 대목이 현재 당신의 평생의 삶 전체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행하는 일상의 구체적인 행위입니까?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심태의 상태입니까? 위기와 압박의 순간 앞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당신만의 반응 방식입니까? 당신이 거주하는 주거 환경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입을 열어 사용하는 당신만의 언어 습관입니까? 당신이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명확한 답변을 찾아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내가 과연 어느 지점부터 첫 발걸음을 떼어 나를 바꾸어 나가야 마땅할지를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옛 성현들이 한 인간의 운명과 평생의 삶을 바라보셨던 고차원적인 시선과 지혜를 한층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귀한 사색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고인론의 고 애네연 룰자이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만간 다가올 다음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반갑게 뵙겠습니다.